안녕하십니까, 스텝 산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밸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어쨌든 글로벌 리서치 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밸류업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가 좀 어렵고요. 월권이잖아요. 하지만 이런 차원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밸류업 주식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특히나 좋아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 밸류업의 정석을 보여준 기업이 뭐가 있을까?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어떤 요인이 될 때 외국인들이 좋아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고른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. 사실 메타 플랫폼스가 2022년 연말쯤에 주가가 $100 밑으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게 지금 $500를 넘을 정도로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메타가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있느냐?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말고 뭐 없죠, 잘. 그리고 AI랑 뭐가 연관이 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근데 5배나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 이 회사가 정말 근원적인 밸류업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거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. 주식이 5배 올랐다는 얘기는 이익이 5배 났다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도 올랐다는 뜻입니다. 참고로 메타가 $100 아래에서 거래가 될 때는 메타의 PER이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그게 30배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분들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PER을 올려주려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회사가 어떤 요인을 갖고 있게 되면 PER도 높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저는 그거를 3가지 요소로 찾아냈는데요. 첫 번째는 독과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2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. 메타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이 2개의 핵심적인 사업이 있고 제가 2022년 말에 2023년에 뭐 유망 종목 같은 걸 얘기할 때 저보다 젊으시고 전 SNS를 안 하는데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누가 페이스북을 쓰냐.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페이스북이 메인이기 때문에 얘가 12배 거래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디레이팅이 된 거다. 그래서 얘는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얘랑 똑같은 대접을 받던 기업들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줌 비디오하고 페이팔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2개는 아직도 PR이 12배 언저리입니다. 뭐가 다르냐? 30억 명 이상의 MAU를 메타는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쓴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조금만 단가를 높이고 사람이 조금 늘게 되면 10% 매출 성장은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메타가 2023년 들어서 매출이 왕창 늘었냐? 아니요. 15%만 계속 늘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만 늘어도 독과점으로 그게 안정적으로 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밸류업 대성으로 인정을 합니다. 다시 줌하고 페이팔로 돌아가면 줌은 페이팔은 매출이 지금 단자리로 늘어납니다. 왜? 줌 비디오는 독점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의 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버렸고요. 페이팔은 원래 이 거래하고 약정하고 이런 거에 거의 독점적이었지만 많은 은행들, 다른 예를 들어 블락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런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독점력이 깨졌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들의 매출 증가율이 걔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열 몇 배의 PER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항으로 밸류업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점이면 더 좋고 아니면 과점이라도 기업이 4-5개밖에 없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웬만하면 10% 매출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기업을 외국인들은 고를 겁니다. 우리나라 밸류업 오를 때 초기에 다 오르다가 금융주만 오르고 지금 유통주가 안 되는 이유는 금융주는 은행이 5개밖에 없는데 유통주는 원래 옛날에는 뭐 이마트,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독점이었다면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그 이커머스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독점력이 깨진 거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. 메타와 줌비디오, 페이팔의 차이처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을 보실 때는 반드시 독점 내지 과점을 통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많이 늘 필요도 없습니다.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을 첫 번째 카테고리로 보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이런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만 늘어나면 소용이 없죠. 어떤 방법으로든 비용을 많이 줄여서
이익이 급증하면 밸류업의 또 대상이 됩니다. 다시 메타를 갖고 오면 메타의 2023년 4분기 EPS 증가율이 130%입니다. 이 큰 기업이 130%가 늘었어요. 매출은 15%밖에 안 늘었는데. 왜? 원래 8만 7천 명이었던 직원이 6만 5천 명으로 딱 1년 만에 줄어듭니다. 영업이익률이 20%에서 41%가 됐어요.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.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%인데 사람을 자른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. 저는 그게 참 너무 좋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한국이 좋은 나라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메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익률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2배를 내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잘랐거든요. 그러면서 이익이 확 났습니다. 이런 노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죠. 아까 매출이 독과점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 중에서 한국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사람을 못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의 비용을 좀 방만하게 썼다든지 다른 요인으로 비용이 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고 한 1, 2년 동안 그리고 그 비용 줄인 게 전부 이익률의 개선으로 돌아서는 업종이 있다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거를 밸류업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. 안정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람은 못 자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는 업종이 밸류업의 대상이 될 겁니다. 세 번째는 이런 기업이 돈을 그럼 벌었을 거잖아요. 이걸 딴 데 쓰지 않고 뭐 투자 이런 거 별로 안 물론 투자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면 결국은 밸류업의 완성입니다. 메타는 22년 내내 주가가 빠졌거든요. 매년 5%씩 주식을 없앴습니다. 28억 5천만 주였던 주식이 25억 5천만 주로 2년 반 만에 줄었습니다. 15%가 거의 2년, 3년에 줄어든 거니까 연평균 5%가 줄어든 거죠. 가만히 있어도 내 개별 주식의 가치는 15%가 오르는 게 맞는 거였죠.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배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다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걸 믿으니까 주식이 5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독과점으로 매출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줄여서 이익률을 높였는데 돈을 벌어서 딴짓하지 않고 뭐 좋은 신사업에 투자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상한 데 쓰지 않고 얘를 전부 주주들한테 돌려줄 준비가 돼 있는 업종이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밸류업 종목이 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하게 되면 이제 우리 현재 법 개정해야 되는 세금 관련된 밸류업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밸류업을 도와주는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가 얘기 드렸던 1번, 2번, 3번을 다 갖추고 있는 밸류업 종목들은 아마 꽤 오랜 기간 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밸류업에 대해서 무조건 주주환원 많이 하면 좋다로 보지 마시고 독점적인 매출을 내면서 비용을 줄여서 이익률을 높이고 거기서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애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밸류업이 좀 갈 거기 때문에 요거가 나가고 나서 어떤 밸류업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면 저희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으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